안녕하세요. 그 어린이날인데 밖에 비도 오고 어제 사실은 이제 병원에 치료가 조금 많진 않아 갖고요. 최근 한 달 사이에 병원에 내원하신 분들 중에 좀 엑스레이를 보고 뭔가 이렇게 측만증과 관련해서 바디블록 시스템을 그런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미리 이제 엑스레이를 좀 몇 개 갖고 나왔거든요. 어 일단은 뭐 측만증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좀 특이한 것들 이런 것들도 한 두 케이스 정도 있고 어 깔창과 관련한 부분도 우연찮게 또 하나 있어 갖고 그런 부분을 같이 좀 보도록 해 볼게요. 어 이 엑스레이 첫 번째 나오신 분은 어 이 사진이 대략 2020년 10 월에서 11월 경이거든요.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4월 초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깐 이때는 이분이 허리를 굽히지 못해서 오셨어요. 처음에 이분이 '안탈직인가 보다.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나타난 하나의 통증 회피성 자세인가 보다.'라고 생각을 했는데요. 이 4월 초에 왔을 때는 그 통증이 없는 상태로 온 거예요.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그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죠. 이분이 한쪽으로 허리가 빠진 거는 안탈직 때문이 아니라 '측만증의 일종이 아닌가.'라고 인제 의심을 하게 된 거죠. 근데 지금 치료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4월 초에 그 자전거를 타다가 엉덩방아를 쪘는데 여기가 요추 1 번입니다. 같은 곳인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좀 찌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압박골절이 생긴 거죠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뭐 운동을 한다거나 엑스레이 판독을 할 때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현재는 아직 회복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처치를 안 하고 있고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. 굳이 안탈직이 아니어도 이렇게 항상 엉덩이가 빠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한 번쯤은 의심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'아 이분은 측만증이 시작되는 뭐 초기일 수도 있구나.' 아니면 '엉덩이가 빠진 자세가 유지되는 그런 약한 측만증일 수도 있겠구나.'라고 의심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참고로 제가 요 사진을 좀 확대를 해 볼게요. 어 저희가 좀 기억을 해 줘야 되는 게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인제 좀 엑셀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뒤에 나오는 내용을 좀 어 효율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은 극돌기라고 합니다. 여기는 어 추궁근 페디클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극돌기가 한쪽으로 만약에 치우쳐져 있다 그러면 그거는 척추체에 회전이 있다라고 인지를 하시면 돼요. 요 사진에서 보시는 분은 회전이 많이 없네요. 그리고 측만증이 있는 분들한테 하나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여기에 있는 마지막이 아니라 12 번째 흉추에 달려 있는 이 늑골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. 지금은 뭐 비교적 양쪽이 대칭적인 것 같아요. 근데 측만증이 심해져서 이 커브가 심해지면은 이 늑골이 이렇게 되게 많이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'아 이 사람의 외형적인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.'라는 걸 판단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되니깐요. 요 부분도 엑셀을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당연히 5, 4, 3, 2, 1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매겨 가시면 됩니다. 자 여기에다 하나 더 이 여기를 저희가 장골이라고 하잖아요. 이 너비를 보고서는 저희가 어느 쪽
엉덩이가 뒤로 돌아가는지 판가름을 합니다. 그래서 한쪽이 넓다? 그럼 넓은 쪽은 뒤로 돌아 있을 확률이 커요. 엉덩이가요. 근데 이걸 한 번 더 실제 모습으로 확인을 한다 싶으시면요. 저희가 앞으로 아담스 테스트 하잖아요. 전방 굴곡 검사.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엉덩이가 이렇게 대칭적인 모습을 보이면은 뭐 엑스레이 상으로 좀 차이가 나더라도 '엉덩이가 한쪽으로 빠지지 않았구나.'라고 판단을 하셔도 괜찮은데, 위에서 봤을 때 엉덩이가 이렇게 한쪽으로 빠져 있는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인다면은 이 엑스레이 모습과 일치하기 때문에 '엉덩이가 한쪽으로 빠졌구나.'라고, '빠지고 뒤로 돌았구나.'라고 인지를 하셔도 괜찮습니다. 물론 이 높이를 갖고서는 장골에 인제 포스테리어 틸팅, 안테리어 틸팅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. 아무래도 뒤로 이렇게 돌게 되면은 이 높이 차이 자체는, 이 높이는 길어지게 되고요. 앞으로 골반이 안테리어 틸팅 되면은 이 길이 자체는 짧아지게 돼 있어요. 그런 걸 갖고서는 우리가 골반의 회전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요 부분은 뭐 굳이 측만증이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인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나 뭐 센터에 엑스레이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뭐 엑스레이를 보여줬을 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영상 자료가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요즘에 좀 많은 것 같아요. 이 엑스레이에 있는 남자분은 겉보기에는 그냥 척추도 많이 틀어져 있지 않고 괜찮아 보이는데요. 이 왼쪽에 있는 골반을 이렇게 확대해 보면요. 자, 이 빨간색 동그라미 쳐 놓은 곳이 보시면 마지막 요추가 이렇게 장골과 천골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. 확대를 좀 해 드릴게요. 요렇게요. 이 반대쪽은 좀 이렇게 떨어져 있죠, 확연히. 이런 경우에 저희가 흔히 임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, 이쪽 왼쪽 골반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의 가동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오신다 하면은 항상 고관절의 가동성을 확인을 하시고, 이분한테는 늘 고관절의 가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시키신다라고 하면은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. 때로는 그 고관절의 찝힘이랑도 연계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관심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리고 인제 병원에 오신 분들의 인제 엑스레이를 살펴봤는데 뭐 최근 그 한 달 동안에는 막 커브가 큰 분들은 많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. 다만 인제 저희가 좀 외형적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, 이렇게 엑스레이를 봤을 때 옆구리 라인이 차이가 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경사가 졌다라고 하면은 이분은 이렇게 왼쪽으로 엉덩이가 좀 빠져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. 자, 근데 어 좀 확대해서 보니까 그래도 극돌기는 가운데, 비교적 가운데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단순히 이분은 그냥 '골반이 한쪽으로 빠져 있구나.'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옆에서 본 모습도 이렇게 엑셀에 대한 그 바디 블록을 만들어 봤는데요. 요 부분도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참고로 요 맨 위에 있는 선은 경추 1 번이고요. 1 번에서 인제 수평, 그 1번 뼈의 인제 수평하게 그은 선이고, 이 아래에 있는 선은 경추의 6번 내지 7 번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요 위에 이 선은 T2 흉추 2번 정도 되고요. 요 아래 선은 흉추 12 번이요.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선은 요추 1 번, 이 아래에 있는 선은 어 그 세이크럼이랑, 세이크럼이 인제 이 위쪽에 있는 베이스 부분이랑 평행되는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깐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저희는 이 엑셀을 보고서는 연습을 한다거나 혹시 저희가 놓치는 거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, 뭐 이걸로 모든 걸 이렇게 다 커버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.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놓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고, 좀 그 세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. 네, 그 외에도 인제 이렇게 좀 마일드한 커브가 여러 개 있는 분들도 있어요.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그때 배웠던
일롱게이션이라는 걸 좀 신경 써서 많이 하셔야 돼요, 운동하실 때. 그래야지만 이게 좀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뭐 이렇게 멀티플한 커브는 어쨌든 일롱게이션이 중요하고 어 이 부분도 한번 봐 볼게요. 그냥 전후면 사진에서 이렇게 확대를 했을 때 자 요 사이 간격을 보면은 아무래도 좀 왼쪽으로 극돌기가 좀 치우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는 이렇게 왼쪽으로 회전이 좀 일어났구나라고 보시면 되고, 이쪽이 인제 작긴 하지만 요 3 개의 뼈가 볼록면을 형성한다라고 보셔도 돼요. 자 그리고 이쪽 골반의 장골의 넓이가 넓잖아요. 그러니까 이쪽 엉덩이가 뒤로 좀 돌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근데 이쪽이 볼록하면서 이쪽 골반이 뒤로 돌아 있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의 유닛으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. 허리와 골반이 같은 쪽으로 빠져서 돌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뭐 인제 일반적으로 바디블록 시스템에서 얘기했을 때 3CP랑 좀 유사한 패턴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.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골반이 같이 빠지는 이런 이쪽 방향의 모습을 보이는데, 이 엑스레이의 예를 보면은 반대로 커브가 생겼고 그쪽으로 허리도 아니 골반도 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옆에서 본 엑스레이는 정면에서 봤을 때 거의 다 측면의 모습은 정렬을 많이 인제 그 배열 상태가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뭐 옆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쐐기형으로 바뀌어 있죠. 이런 경우는 인제 목에 다른 운동들을 시켜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. 마찬가지로 이분도 한번 봐 볼게요. 정면에서 봤을 때 이쪽이 오른쪽인데 자 오른쪽으로 인제 허리 쪽이 볼록해지죠. 자 그리고 이 극돌기들이 전부 다 이 오목면을 향하고 있어요. 참고로 어 이 슈로스에서 엑스레이 분석을 할 때요, 이 극돌기는 전부 다 오목면을 향합니다. 지금 이쪽 엑스레이에서 보는 것처럼 이쪽이 오목면이잖아요. 극돌기는 이 오목면을 향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런 회전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. 자 골반은 비교적 가운데에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요추의 회전이 좀 많이 있을 거다. 그리고 이렇게 회전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 허리 부분은 왠지 오른쪽 그 왼쪽보다 조금 더 높게 솟아있을 가능성도 크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인제 이렇게 만곡이 크기 때문에 그 삼각형 모양의 그 바디블록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어 그리고 네. 이분도 마찬가지로 확대를 해서 좀 봐 드릴게요. 이분은 요렇게 이쪽에 허리가 볼록면이 됐고 이쪽이 오목면이 됐는데, 이 극돌기를 보면은 극돌기도 이쪽 추근근이랑 가깝기 때문에 '어 오목면 쪽으로 극돌기가 다 돌아갔구나. 이렇게 돌아갔구나.'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. 장골이 이쪽이 살짝 좀 넓어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, 이쪽에 비해서. 그러면은 이쪽으로 골반이 좀 빠지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자 그러면은 인제 요추가 이렇게 커브가 있고 골반이 반대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그 바디블록 시스템에서 포시피 또는 포시를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'여기에 속할 수 있겠구나.'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. 물론 위쪽에 이런 커브가 있기 때문에 이 커브 역시도 무시하지는 못하는데, 외형적으로 만약에 여기에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요, 이 부분도 좀 중요시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.
자, 이분도 사진 한번 보시면요.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 12번째 흉추에 달려있는 이 늑골들을 보면은 좀 기울어지기 시작을 했죠. 그러면은 이분은 왠지 뭔가 외형적인 변화가 좀 있겠구나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허리가 왼쪽으로 볼록해지고 이 극돌기는 오목면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는 이쪽으로 회전이 있겠구나. 그러면은 이쪽은 뭔가 좀 위로 툭 튀어나와 있겠구나라고 간단하게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골반의 이 장골의 넓이는 비슷하기 때문에 골반은 비교적 가운데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죠.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게 제가 여기에 선을 그려놔서 가려져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지워 볼게요. 이렇게 지워 보면은 이렇게 층해져 있습니다. 전방전이증이 있는 분이에요.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방전이증이 있기 때문에 허리에 통증이 좀 많지 않을까라 의심을 해보셔도 되고 고관절의 가동성 역시도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 그 천골의 베이스 부분을 4등분을 해서 뭐 1단계, 2단계, 3단계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분 뭐 1단계에서 2단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해서 엑스레이를 갖고 저희가 다양하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좀 키워드가 되는 게 어 극돌기는 어쨌든 커브가 생기면 이 오목면 쪽을 향한다라고 인제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. 지금 여기에는 제가 엑셀을 넣지는 못했는데 척추가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일자인데 극돌기가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. 한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 커브가 만약에 인제 지금 요렇게 극돌기가 돌아가 있다면은 '이렇게 커브가 생기기 전 단계의 현상일 수도 있겠구나.'라고 저희가 연장해서 유추하셔도 괜찮습니다. 나중에 저희가 뭐 현장에서 실습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요방형근 그리고 장요근 운동을 많이 시킵니다.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기에 대입해서 운동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셔도 되고요. 그래서 지금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는 것 중에 머슬 실린더라고 하는 이 운동이 요방형근의 이센트릭 운동이에요. 신장성 수축 운동. 이 운동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엑스레이를 이렇게 좀 보고서는 많이 보고서는 가상의 선을 그려서 연습을 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. 뭐 물론 인제 측만증뿐만 아니라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어 일반적인 환자분들의 엑스레이를 보고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이 되신다 하면은 많은 분들의 엑스레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엑스레이에 대한 부분은 요렇게 올려 드릴 테니깐요. 혹시 보시고선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댓글을 남겨 주셔도 되고 카톡방에 올려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